중동은 지금 휴전으로 멈춘 게 아니라 다음 충돌 직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협상 테이블을 열었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다시 타격하면서 판 자체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이란이 협상에 응할 명분은 약해지고 있고 그 결과 지금 호르무즈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휴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협상이 아니라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움직임이 여기서 끝날 가능성보다 번질 가능성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대리 세력의 추가 움직임과 해상 통로 압박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단순한 일시적 충돌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시작될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바다 위에서는 아직 누구도 이 전쟁이 끝났다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전 발표 뒤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은 15척 안팎에 그쳤습니다. 평소 하루 130척 넘게 오가던 길이 아직도 사실상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총성이 아니라 누가 이 흐름을 먼저 읽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흔들리는 건 해협만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 온 미국 중심 질서의 방식의 변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동의 이주 휴전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건 평화의 복귀가 아니라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질서의 비용을 혼자 떠안지 않겠다는 시대의 신호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이미 이 질서 재편의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계산도 더 빨라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번 중동 사태는 전쟁을 끝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멈춘 뒤에도 누가 통행과 비용의 기준을 다시 쓸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해협을 둘러싸고 움직이는 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실제로 해상보험료는 이미 급등하기 시작했고 일부 항로는 사실상 전쟁 구간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배는 떠 있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가격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비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전쟁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통제 권한을 둘러싼 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전 세계를 동시에 흔들기 시작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지금 세계가 두려워하는 건 단순한 확전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사태가 한 국가의 선택만으로도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휴전 국면이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휴전은 각국이 다음 움직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확보된 시간에 더 가깝습니다. 이 정도 시간은 군사적으로는 병력과 자산을 다시 배치하고 외교적으로는 조건과 명분을 다시 정리하기에 충분한 길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더 중요한 판단들이 더 빠르게 내려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누가 먼저 움직일지, 누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어떤 선을 넘고 어떤 선은 넘지 않을지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정리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이 판에서 관전석에 앉아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이 들여오는 원유의 60% 이상, 나프타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호르무즈를 지나 들어옵니다. 여기에 지금 한국 선박 20여 척 이상이 여전히 호르무즈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중동의 군사 뉴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울산의 정유라인, 여수의 석유화학 공장, 부산항 컨테이너 일정표가 같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유가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로 먼저 체감될 수 있는 건 나프타입니다. 나프타는 단순 연료가 아닙니다. 플라스틱, 포장재, 화학소재, 생활소비재, 반도체 공정용 기초소재까지 한국 제조업 곳곳의 출발점이 되는 원료입니다. 즉, 호르무즈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숨이 가빠질 수 있는 곳은 뉴스 스튜디오가 아니라 제조 라인입니다. 울산 저장 탱크의 재고표도 지금 이 순간 다시 계산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긴장은 한국 공장 굴뚝의 불빛과 마트 진열대 가격표, 수출 선적 일정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충격은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가가 흔들리고 납기가 밀리고 한국 기업의 해외 계약 신뢰도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손 놓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미 GCC 6개국과 직접 접촉하며 원유, LNG,
나프타, 요소 등의 안전 공급과 한국 선박 안전을 직접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UAE 등에서 1억 배럴이 넘는 대체 물량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UAE 계약 물량은 국내 도착이 시작됐고 사우디 엔부, UAE 푸자이라 같은 우회 항만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닙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 어떤 나라는 충격을 그대로 막고 어떤 나라는 충격을 관리합니다. 지금 한국은 최소한 후자의 위치에 서기 위해 이미 계산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 프레임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한국은 위기가 오면 무조건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필요한 자원과 통로를 직접 확보하려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국뽕에 찬 자부심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생존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냉정하게 봐야 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하는 대응은 단순히 이번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임시 조치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에너지와 공급망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중동 사태는 한번 지나가고 끝나는 돌발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새 시대의 경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는 위기가 터질 때마다 누가 더 빨리 대체 항로를 찾고 누가 더 빨리 물량을 돌리고 누가 더 빨리 비용 충격을 흡수하느냐로 국가 경쟁력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단순히 위기를 버티는 능력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도 평소의 생산과 수출, 그리고 신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분명 아직 갈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비된 나라만이 다음 질서에서 더 큰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이번 위기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건 호르무즈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건 미국이 떠받쳐온 세계 질서의 방식 자체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하는 세계 경찰로 남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도 핵심은 군사적 승리보다 부담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말과 행동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혼선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전쟁은 관리하고 비용은 나누고 필요한 순간에는 동맹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방식. 지금 흔들리는 건 단순히 중동 뉴스가 아니라 판을 떠받치던 전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의 실체에 가깝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그저 끌려다니는 나라로 남아있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단순히 에너지를 사오는 나라를 넘어서 정유, 제조, 방산, 공급망에서 실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변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도 단순히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에너지, 방산, 인프라, 기술이 맞물리는 새로운 상호 필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UAE와 사우디가 한국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것도 단순한 수입처 다변화가 아니라 미래 리스크를 함께 줄일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즉, 한국은 이제 필요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필요를 거래할 수 있는 나라로 올라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은 분명 부담입니다.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에너지와 물류, 환율과 제조원가, 동맹 압박까지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격변의 시대를 두려움만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건 한쪽에 기대어 버티는 계산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는 필요를 협상력으로 바꿀 수 있는 냉정한 전략입니다. 에너지는 더 넓게 가져오고 공급망은 더 다변화하고 방산과 기술은 우리만의 카드로 키워야 합니다. 중심은 지키되 길은 넓혀야 합니다. 이제 한국은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위기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된 나라인지를 증명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